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28억의 재산을 누락시켰다고 해서 이 28억을 발행어음으로 가지고 있었다. 발행어음이 도대체 뭐길래 28억이나 이걸로 들고 있었고, 그리고 김대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씨도 이 국회의원 재산 1위거든요. 안철수 씨의 부인도 발행어음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처다. 김대기 28억, 김미경 21억, 김태효 부인도 4억여 원. 금리가 높고 안전자산으로, 금리가 높은데 안전자산. 도대체 요 발행어음이 무엇인지 간단 소개부터 장점 3가지 그리고 활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김잔잔스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단 소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은행에 예적금을 들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시간이 지나고 맡긴 돈에 이자를 쳐서 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이 증권사에게 돈을 맡기면은 증권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돈과 이자를 준다. 요것이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현금관리 시리즈, 그 중에서도 RP, 그리고 이번 영상의 발행어음의 구조인데요. 증권사가 발행해주고 돈과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절 증권사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P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국채를 담보로 고객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권사가 잘못되더라도 고객은 이 담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발행어음의 경우는 지금 이 구조는 똑같은데 이 국채라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RP보다는 약간 걱정이 커지겠죠? 그래도 담보도 안 주네. RP는 그래도 담보라도 줬는데. 그래서 발행어음은 이런 담보가 없는 대신 법적으로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IB들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초대기업만 발행어음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초대형 IB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안심하고 돈을 맡기면은 돈과 이자를 내주겠다. 약간 어렵게 말하자면은 증권사들의 자기 신용만을 토대로 돈 거래를 한다. 그런데 이 초대형 IB들의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 일단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이 정도에 속하는 증권사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이 4군데밖에 아직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고요. 특히 삼성증권가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사니까 뒷배가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 4조 원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허가가 안 나면서 여기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하나증권, 여기도 하나은행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행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대기업들에게도 엄청 기준 잣대를 깐깐하게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믿을만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고 역시 정부가 너무 일을 태만하고 있진 않구나,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증권사를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키움증권도 발행어음을 아직 발행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인데 다들 믿고 수십억씩 주식 거래도 하고 자산 운용 상품들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키움증권조차도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 그만큼 빡세게 안정성 관리를 하는 게 이 발행어음이다. 이 정도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 고위 공직자들, 가족분들도 몇 억씩 박아놨겠죠. 이게 잘 모를 때는 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에 막 집착하고 이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괜찮겠다 하면서 가는 게. 그래서 이 발행어음의 3가지 장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현금관리 시리즈들이 은행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행어음과 같은 경우는 아까 담보도 안 맡기고 전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으로만 발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용 때문에라도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현금 관리 시리즈 패키지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발행음 역시 수시형,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는 수시형이 있고 약정형,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정형이 있어서 좀 자유도 높게 현금 관리를 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은 이게 NH 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매매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약정형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약정형이라고 하지만 만기 기간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목돈, 이 현금을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여행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특정 시점까지 파킹을 해두고 싶다 할 때 만기가 만약에 뭐 1년 단위다, 2년 단위다 이렇게 러프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좀 부자유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발행어음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약정을 걸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율이 4.65%나 된다. 지난번 RP와 매우 비교가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적립형 발행어음의 경우는 연 5%까지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눌러보니까 2일부터 365일까지 마음대로 약정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약정 수익률은 3%에서 4%까지. 아무래도 약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커지겠죠. 하지만 중도 환매 시 약정 수익률의 50%를 적용받는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을 해지하면은 엄청나게 이자가 줄어드는데 발행어음은 50% 정도만 까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 발행어음과 같은 경우는 현금 관리 시리즈 모든 것이 그러하듯 1년 이내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발행어음도 법적으로 1년 이내로만 전적으로 단기 자금을 활용하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의성까지 또 들어가죠. 통장 만들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나 이런 것 중에 뭐 가입하고 싶지? 대충 살펴본 다음에 발행어음 매수 하면 끝. 엄청 쉽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용법 살펴보면서 이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돈 파킹입니다. 목돈이 있지만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현찰로 두자니 고인플레이션인 이 시국에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자산이 손해가 되는 그런 멍청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곳에 계속해서 파킹을 해둬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RP, 유사 상품인 RP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법은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증권사, 자산운용사 중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가 4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이 4군데 증권사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은 RP보다는 무조건 발행어음 쪽을 가입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저는 초대형 증권사가 아닌 분들은 RP를 가입하시고 발행어음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RP에 넣어서 자금 관리를 하셔라. 아니면은 저처럼 증권사 자체는 키움증권이지만 이 발행어음에 돈을 넣어놓기 위해서라도 저런 4군데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셔서 발행어음을 매수하시는 것도 은행보다 수익률이 좋은 3종 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이 CMA 통장, 이 CMA 통장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구독자 10,000명이 넘은 이후로 쭉쭉 달려나가고 있는데 20,000명이 되기까지 김잔잔의 초기 구독자로서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더더욱 성장하면서 뿌듯하게 또 양질의 컨텐츠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잔잔이었습니다.